북미 축구의 신 엘 클라시코가 인터 마이애미의 0대3 충격적인 완패로 막을 내린 지 불과 24시간 만에 그 여진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 대륙까지 퍼졌습니다. 오늘 아침 엄청난 청취자를 보유한 글로벌 축구 전술 분석 팟캐스트에 리버풀의 위대한 전 사령탑 위르겐 클롭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인터 마이애미의 총체적 난국과 콜리슴 터널에서 심판에게 경노한 리오넬 메시의 모습을 언급하자 위르겐 클롭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조롱의 웃음이 아니라 붕괴의 본질을 꿰뚫어 본 전술가의 미소였습니다. 논란을 피하지 않고 개겐 프레싱 철학의 창시자는 미국 언론에 거대한 폭탄을 던졌습니다. 클롭은 아르헨티나 슈퍼스타의 천부적인 재능을 깎아내리진 않았지만 지극히 치명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체력과 끊임없는 공수 전환이 요구되는 현재의 MLS 무대에서 리오넬 메시가 미국에서의 남은 커리어를 구원하고 싶다면 손흥민의 축구 지능과 마인드를 가방을 싸들고 다니며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걷는 천재의 역설. 마법이 짐이 될 때 클롭이 겨냥한 첫 번째 논점은 그가 구축했던 모든 전술 시스템의 핵심인 경기장 위에서의 활동량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의 그 유명한 걷는 습관 이면에 숨겨진 역설을 파헤쳤습니다. 언론부터 팬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메시가 피치 위를 어슬렁거리며 공간을 스캔하고 상대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을 찬양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건 천재의 특권이죠. 클롭이 단호한 어조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현대 축구는 물리적으로 매우 잔인한 기계와 같습니다. 그라운드 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선수가 걸어다니면 나머지 10명은 그가 남긴 공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죽어라 뛰어야만 합니다. 클롭은 인터 마이애미의 필연적인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어제 인터 마이애미의 중원이 완전히 박살난 건 패스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수비 상황에서 항상 수적 열쇠를 안고 뛰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걷고 수아레스는 느렸으며 결국 그들의 팀 밸런스는 찢겨나갔습니다. 반대로 반대편 진영을 보십시오. 손흥민을 보란 말입니다. 클롭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핵심 공격수이자 등번호 7번을 단 가장 큰 에이스입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LAFC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을 일참하자 손흥민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라도 되는 것처럼 깊숙이 내려와 태클을 걸었죠. 손흥민의 그런 열정과 엄청난 활동량은 단순히 공을 되찾아오는데 그치지 않고 LAFC 선수단 전체를 깨우는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혹한 경계선입니다. 팀이 자신의 마법을 받들어주기를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사람과 팀을 위해 기꺼이 진흙탕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의 차이 말입니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생태계 경기를 계속해서 해부하며 위르겐 클롭은 팀 빌딩 철학의 핵심적인 문제, 즉 시스템 의존도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커리어의 황홍이에 접어든 손흥민이 메시를 아득히 뛰어넘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레오 메시는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레오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클롭이 평가했습니다. 레오를 영입하면 팀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를 대신에 띄워주고 그에게 공을 몰아줄 위성 같은 선수들로 팀 전체를 구성해야 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LAFC처럼 조직력이 뛰어난 상대가 그 위성들을 봉쇄하고 패스기를 끊어버리면 런은 즉시 고립되고 공에 굶주리며 무력감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LAFC 주장의 위대함이 빛을 발합니다. 손흥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가장 놀란 전술적 마인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클롭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LAFC가 자신을 섬기도록 팀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스스로를 깎고 다듬어 LAFC라는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어떤 위치에든 딱 들어맞는 완벽한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팀이 밀리고 빠른 역습이 필요할 때 그는 바람을 가르며 50m를 질주합니다. LAFC의 중원이 막히면 그는 스스로 센터 서클까지 내려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 경기 템포를 조율합니다. 메시는 축구가 자신의 에고, 자아에 적응하도록 강요하지만 손흥민은 모든 형태의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진화합니다. 그 다재다능함과 생존 본능이야말로 메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흥민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런 0대3 패배를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희생의 예술, 득점만이 유일한 척도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전 리버풀 감독은 전반 37분 손흥민이 다비드 마르티네즈에게 어시스트를 내준 장면을 전술판으로 직접 분석했습니다. 클롭은 이를 개인의 과대망상적인 에고를 거부한 최고의 예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37분 상황을 완벽한 예시로 들어봅시다. 클롭이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공을 잡았을 때 4명의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가 그를 에워쌌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보죠. 만약 그 4명의 포위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레오 메시였다면 역대 최고의 본능은 어떻게든 그 모두를 드리블로 뚫고 지나가 환상적인 솔로골을 넣으라고 그를 부추겼을 겁니다. 그것이 영웅의 습성이니까요. 하지만 38세의 나이에 두 다리가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플레이의 성공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손흥민은 시공간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개인적인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췄고 자신의 명성과 위협적인 존재감 자체를 미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수비수 4명을 한 곳으로 끌어모았고 자신의 이름이 전광판 득점자 명단에 오르지 않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오직 동료 마르티네즈를 적을 끝장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빈 공간에 밀어넣기 위해서 말이죠. 손흥민의 위대함은 슈퍼스타 특유의 과대망상적인 에고, 자이AA를 버릴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는 수비 시스템 전체를 찢어버리는 완벽한 어시스트 패스 한 번이 골문 구석, A각에 꽂히는 슈팅보다 때로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날카로우며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손흥민은 마이애미에게 집단적 사고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종 선고. 주장 완장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다. 팟캐스트 대담의 마지막, 위르겐 클롭은 경기 종료 후 가장 극명하게 대비된 두 장면을 비교하며 두 주장 사이의 리더십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주장 완장은 단순히 팔뚝에 두르는 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에 맞서는 담력의 척도입니다. 클롭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패배하고 좌절했을 때 런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심판 라커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억눌린 분노가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었고 무의식적으로 그 유독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 전체에 전염시켰습니다. 그것은 가라앉는 배를 지휘하는 선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경외심 어린 시선으로 손흥민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손흥민의 태도를 보십시오. 비록 그가 88분에 교체되면서 득점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갈망 때문에 분노하며 물병을 집어 던지긴 했지만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손흥민은 동료들을 한 명씩 찾아가 포옹했고 자신을 대신해 들어간 어린 후배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환한 미소로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감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팀의 노력을 존중하기 위해 개인적인 분노를 접어두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미국의 현대 축구를 하는 방법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리그 전체에 진정한 왕의 품격, 관용, 그리고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일 수는 있겠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의 90분만 떼어놓고 본다면 진정한 스승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모든 성역을 깨부수는 위르겐 클롭의 날카로운 시선은 즉각 언론의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고
최고 전문가들은 재빠르게 그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게리 네빌, 전 메뉴 주장 슬래시 스카이 스포츠 전술 분석가. 클롭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축구는 변했습니다. LAFC처럼 공수 전환이 기계처럼 빠른 팀을 상대로 그저 걸어다니며 공만 기다리는 선수를 둘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이야말로 현대 공격수의 완벽한 원형 프로토타입입니다. 빠르고 사고가 날카로우며 수비를 위해 기꺼이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죠. 인터 마이애미는 전술적으로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조나단 윌슨, 축구 전술서 Inverting the Pyramid, 저자 슬래시 The Guardian 기고. 차이는 에고 자의에 있습니다. 메시는 생태계가 자신에게 맞춰지길 요구하지만 손흥민은 스스로 생태계를 창조해냅니다. 클롭이 손흥민의 미끼로서의 희생을 짚어낸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발견입니다. 메시는 과거의 개인기로 승리하려 노력하는 반면 손흥민은 미래의 공간지능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롭의 잔인할 만큼 명쾌한 분석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인터 마이애미의 0대3 패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대 축구의 필연적인 도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보수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하고 집단적인 축구 철학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헌신적인 희생, 무시무시한 활동량, 그리고 경이로운 전술적 시야를 통해 손흥민은 커리어 황홀기에 접어든 메시의 플레이 방식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들을 간접적으로 만천해 폭로했습니다. 클롭의 이 팟캐스트 분석은 올 시즌 내내 미국 축구계에서 끊임없이 회자될 것입니다. 메시가 손흥민에게 배워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모욕이 아니라 디펜딩 챔피언을 향한 가장 뼈아픈 경고장입니다. 걸어다니는 마법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MLS는 강렬한 템포, 전술적 두뇌, 그리고 기꺼이 몸을 던지는 희생 정신에 의해 지배되며 그 새로운 시대의 깃발을 든 가장 위대한 성우자는 바로 손흥민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늘 평안하고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